우리 이민지 위원께서 아까 임경기 위원장께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 문제 대상 공급량의 부족, 그 다음에 인구로 수준이 지금 현재 높다. 특히 우리 임경기 위원장 그 자료에 의한다면 서울시 공급하는 그 협동조합 주택에 비해서는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대가 높다, 이런 문제 공개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답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다 모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정준영 청년유년 정책국장. 네. 청년유년은 노동조합이어서 고용정책, 노동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그래도 불러주셔가지고 청년정책의 맥락에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본 결과 행복주택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표방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를 고민해 보았고요. 사실 청년정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하고 상정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그것은 또 무엇이 돼야 하는가,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27페이지부터 토론문을 실어서 그걸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요. 쓰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말씀드리면 좀 분량을 추가할 것 같아서 많은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쨌든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은 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15세부터 29세까지로 정의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청년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34세까지 최초 입직의 이제 지연 현상을 반영해서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통계적 특징으로 다양한 실업률이라던가 비경제 활동 인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사실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세대라는 부분에 위치짓는 연령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연령 구간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들, 통계적 요소들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대상을 설계해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청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로서 생애 단계상의 특성을 가지는데,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청소년 시기는 보통 이제 보호받아야 할 상태로 규정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청년 시기에 이르르면 한 개인의 이제 경제적 주체로서 시장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했을 때, 최초로 이제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사실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주택임대 시장에서 이제 최초로 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에서 사실 개인이 굉장히 다양한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위험을 겪게 되는데, 노동시장의 문제로만 따지고 보면 소득이 상실되거나 역량이 잠식되거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될 위험들을 가지게 되고, 사실 이 시기에 발생되는 부채가 악성화되면서 신용위기를 겪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사회 진입에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용 문제에서는 이제 니트로 표현되는 현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트라고 하면 교육이나 훈련,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미취업한 상태인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고용 문제를 이 니트 개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고 있고, OECD도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니트로 표현되는 사회 밖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는 첨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OECD에서 그것을 이제 디스커넥티드 유스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이제 단절된, 끊어진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사실 저는 사회 밖 청년이라는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사회 밖 청년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니트를 포함해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 인구와 사실상 취업을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대학생까지를 좀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계적 개념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30페이지에는 그것을 이제 서울에 적용해서 살펴봤을 때 서울의 20대 인구 143만 명 중에서 사회 밖 청년으로 보이는 게 50만 명, 3명 중에 1명은 사회 밖에 이제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주목하는 고용정책과 주거정책, 이걸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 좀 제공할 필요성들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론은 행복주택 대상 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이걸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누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인가 분명히 하면 해결된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입주 계층별 공급 비율을 살펴봐도 젊은 계층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기본 정체성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이 무방비 상태로 주택임대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사실 한 6년 정도 경과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전 생애의 주택과 관련된 문제를 설계하고 보증금도 조금씩 저축하면서 기초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의 시작이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구체적인 대상 설계에서는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괄해야 될 대상은 정작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매한 젊은 계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다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의 청년 문제가 정규 교육 과정과 노동시장 진입 사이의 이 광범위한 갭, 그러니까 스쿨에서 워크로 향하는 이 이행 단계의 광범위한 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장기 구직 혹은 장기 실업의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지금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지 않은 채 주거 정책을 따로 설계해 버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회초년생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당장 초기 상태에서는 취업 상태에 있어서 행복주택의 정책 입주 자격으로 유입되었다가 사실은 실업 상태에 빠지면 이 사람들 내쫓을 거냐, 내쫓을 거냐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에 맞는 설계 방식이냐라는 고민이 생기고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해명하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그럼 졸업 유예하라고 이제 조장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졸업을 계속 유예해야 되는 이런 부작용까지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그 구간에 그 정책 대상에 집중하는 주택 정책을 함께 설계하면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사실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사회 밖 청년이 바로 그 행복주택을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청년이다. 정책은 분야로 분리가 되고 행정도 칸막이가 있겠지만 청년의 삶이 이게 주거 문제냐 고용 문제냐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고 공공임대주택이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새롭게 삼는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용 현실 또한 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이게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목동 행복주택의 이제 지정주를 처리한 분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패착이 지역구 관리에 함정이 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32페이지에 첨부했는데 제가 이 토론에 올지 섭외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눈여겨봐서 찍어뒀다가 이렇게 활용하게 되어서 좋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목동 행복주택이 정말 부당한 정책이었는가 이제 다시 묻고 싶은 것이고 여기 첨부한 발췌한 민관정 성명서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거니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원칙이 무엇이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가소유 집단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이 정치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 당의 입장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정책을 지속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얀 진영, 우리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의 범주를 14명의 범주를 정해놓고 있는 게 어떤 범위죠? 저희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15세부터 39세까지 넓게 해두고 있는데요. 정책은 사실 연령으로 설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사실 상태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좀 주목하는 게 연령보다 사실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신 행복주택의 어떤 그런 공급 대상은 주로 사회가 청년까지도 포함하는 네, 맞습니다.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임경지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첫 번째 문제점과 같은 맥락이라고